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발을정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. 다들 식사 잘 하셨나요?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법무법인 발을정 김용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회생 과정 중에서요. 채권 절차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네,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좀 편하게 하시죠. 네. 그동안 너무 경직돼서 해가지고 커피가 오늘 있으니까 너무 좀 좋네요. 편하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 회생 절차에서 이렇게 보면은 채권자들은 자기 돈이 많이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뭐 좋은 제도는 아닐 거예요.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.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막 의뢰인들한테 통상 하는 말이, 채권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만들었냐, 이렇게 남의 돈 떼어먹고 이런 사람들을 왜 살려주냐,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, 아니 법에서 채권자가 이뻐서 이 채권자 살려주는 게 아니다. 이 채무자가 이 회사가 살아야, 기본적으로 회사가 살아야 그 종업원도 살고,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 채권자 입장 돈 못 받지만 거기 거래처는 계속 이 회사가 살면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거래처도 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딱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 한 푼도 못 건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회사 좀 살려놓으면 조금이라도 건지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을 만든 게 회생 절차다. 그런 설명을 해요. 그러면은 대부분 채권자들은 처음에는 되게 적대감을 갖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. 가만 들어보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 회생 절차를 좀 이해를 하죠. 예. 그래서 회생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신고 절차가 있어요. 채권 신고 절차에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자기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. 통상 그 개인회생 절차하고 기업회생 절차하고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 그러냐면 기업회생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지가 않아요. 대부분 여기 주변에 보면 개인회생, 개인파산 있잖아요. 개인회생, 개인파산과 이 기업회생은 이 채권자의 효력이 미치는 게 완전 정반대예요.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에서는 그 채권 목록에 제출 안 하잖아요. 그 채권은 살아있어요. 근데 이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같은 걸 안 하잖아요. 그 채권이 소멸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채권이 날아가는 그런 거 되죠. 그러면 채권 신고가 정말 중요하겠네요. 채권 신고가 상당히 중요해요. 채권 신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은근히 회생 절차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채권 신고하는 게 또 상당히 좀 어려워요. 그럴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냥 단순히 대여금,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어, 뭐 이것은 되게 쉬워요. 근데 그 이외에 왜 다른 채권이 많거든요. 대부분 법률적으로 회생담보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, 회생담보권에는 유치권, 뭐 동상담보물에 관한 뭐 동산담보물, 양도담보, 질권, 뭐 선박 같은 경우 선박 우선특권, 주택 같은 경우 주택, 너무 많은데요. 임대차 보증금 너무 반환 채권, 어려워요, 상간대차 보증금 채권, 회생담보권이 엄청 많아요. 회생담보권 엄청 많은데 그 법리를 모르면 자기가 분명 회생담보권인데 잘 몰라서 회생채권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회생담보권이 왜 중요하냐면, 회생담보권에 딱 들어가잖아요. 거의 전액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, 회생채권에 들어가면 깎여요, 돈이.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야 되고, 심지어 회생채권 같은 경우 대부분 기업이면 이자율이 민법상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상법상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잘 몰라서 이자를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자 청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법무법인에 맡기면 그것도 꼼꼼히 다 챙겨주죠.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. 우선은 채권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다.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일반 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. 근데 그걸 잘 모르죠. 잘 몰라서 그걸 못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했던 것도 뭐가 있냐면, 그 큰 건설회사가 회생이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이분은 다행히 거기다 유치권 현수막을 붙여놨었어요.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면 유치권자거든요. 그 유치권자는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을 해서 그 사람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, 우리가 서류를 꼼꼼히 보다가 처음에는 단순히 하도급 대금인 줄 알았거든요. 알고 봤더니 그 유치권이더라고요.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잘 해놨고, 또 하도급 대금
같은 경우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또 보호도 받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자기 뭐 보통 변호사들 비용 아깝다고 그거 아끼면 자기 권리를 몇 배의 손해가 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네요. 그렇겠네요. 이렇게 일반 네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차이도 알아봤고요. 또 유치권 이런 것도 알아봤죠. 알아봤고요.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회생 절차이긴 하지만 또 채권자도 확정 재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회생 절차에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줄 돈이 1억 100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네. 상대방에서는 2억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잖아요. 다를 수도 있겠죠.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. 네.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을 신고하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1억만 인정하고 1억을 인정을 안 해요. 부인해버린다고 하거든요. 네.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나머지 1억을 인정받으려고 소송을 걸어야 돼요. 채권자도 확정 재판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기존에 2억 원짜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으면 네. 이게 좀 어려워요. 근데 채권 조사 기간 말일로부터 한 달 내에 소송 수기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근데 이걸 모르는 변호사들이 태반이 막 몰라요. 변호사님들도 모르는 네. 경우가 있고 소송 수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네. 그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. 진짜요? 예. 그러니까 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도 있고 채권조사 기간 이후에 부인되었을 때 소송 수기 절차를 얼마나 기간 내에 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완전 꿀팁을 지금 오늘 알려주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분 채권제도 확정 재판도 자기가 1억 원을 더 받으려면 변론을 하고 열심히 다퉈야 그 1억 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군요.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됩니다. 그 외에 그러면 채권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? 뭐 미확정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네요. 뭐 신고를 해야 한다고. 예. 대부분 사람들이 네. 자기가 이미 현실화된 채권만 신고하는 경우가 네. 많아요.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썼다든지 네네. 저 사람이 만약에 회생 들어가서 못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아서 나중에 그 채권자가 나한테 무슨 추심을 받을 가능성이 네. 있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조건부 권리라든지 네. 뭐 이런 게 다양한 채권이 있거든요. 이런 다양한 채권도 신고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. 그렇군요. 미확정 채권이라든지 조건부 채권도 잘 챙겨서 신고해야지. 네. 근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변호사들이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. 우선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변호사님을 찾아오면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그렇죠. 간단하게 해결되니까요. 예. 저희는요. 예. 변호사님을 믿고 변호사님만 찾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문가를 네. 찾는 게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예.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좀 되게 채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그렇죠. 많았고요. 이게 아마 많이 못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.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이제 채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. 회생 절차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 만큼요.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도 찾아보시고요. 또 많은 지식도 이렇게 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.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. 가장 좋은 건 저희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.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